내일 뉴저지 예비선거일을 앞두고 지난 토요일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선거 참여를 당부하는 캠페인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31일 버지니아 비치 총사 건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12명이 사망한 가운데 총격범은 버지니아시 소속 엔지니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와 노동허가 승인율이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여행객과 방문객들에게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한국의 전통주 막걸리가 제조되는 원리와 과정을 배우고 자신이 직접 막걸리를 만들어보는 행사가 뉴욕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일은 뉴저지 예비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팰리세이드 파크를 비롯해 에지워러, 테너플라이 등에서 한인 후보들이 출마해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선거 참여를 당부하는 캠페인이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유권자 협의회는 내일 열리는 뉴저지 예비선거 참여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타운 정치인들과 후보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함께 투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브로드 애비뉴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하시니까 투표장에 꼭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권을 꼭 행사하셔서 우리 팰팍이 정말 살기 좋은 타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 시의원에 도전하는 3명의 한인 후보도 함께했습니다. 앤디민 후보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타운을 조금씩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원유봉, 우윤구 후보는 타운의 행정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민들의 복지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유봉, 우윤구 후보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타운 행정관인 데이빗 로렌조에 대한 의혹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이 나쁜 손들의 이 커넥션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꺼내야 됩니다. 저희들은 단지 정말 일개 주민에 불과했지만은 이러한 악행들을 보고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두 후보는 타운의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꼭 시의원에 당선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지난 31일 버지니아 비치 청사 건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12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한 총격범은 버지니아시 소속 엔지니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격범은 지난 31일 오후 4시쯤 권총으로 무장한 채 시 청사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1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최소 5명으로 전해졌으며 부상자 중에는 경찰관도 포함됐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 출동한 4명의 경찰관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총격범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버지니아 비치 경찰서장은 그가 시에 소속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총격범 크레덕은 육군 주방위군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엔지니어로 일한 경력만 15년으로 중범죄 전과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사는 일반에 공개되지만 사무실의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증이 필요한데 범인이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수사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범이 3개층을 돌아다니며 총을 쐈으며 12명의 사망자 중 총 11명이 시청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6명은 총격범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기 폭력물 보관소에 따르면 이날 사건은 올해 미국에서 4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150번째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이민 서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와 노동 허가 승인율이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해 합법 취업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2018 연례 이민서비스국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 회계년도 중 H-1B 승인 건수는 33만 5천 건으로 2016-2017 회계년도에 비해 약 10% 줄었으며 승인율은 85%로 집계돼 8%포인트 줄었습니다. 노동허가의 경우 2017-2018 회계년도 승인 건수는 160만 8천 건으로 2016-2017 회계년도에 비해 약 25% 줄었고 승인율은 90%로 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영주권 갱신 승인율은 93%로 전년에 비해 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017-2018 회계년도 영주권 신청자 중 가족 이민에 대한 승인율은 87%로 전년에 비해 1%포인트 감소했으며 취업 이민은 91%로 전년에 비해 3%포인트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2017-2018 회계년도 총 난민 지위에 따른 영주권 신청자가 전년에 비해 24%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영주권 취득자가 늘었다고 밝혔지만 승인율은 91%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017-2018 회계년도 중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75만 6,800명으로 2016-2017 회계년도에 비해 6% 늘었다고 분석했지만 전체 승인율은 89%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여행객과 방문객들에게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가 해당됩니다. 국무부는 이주 목적의 비자 신청자뿐 아니라 관광, 사업, 유학 등 단기 방문자 등 공무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아이디와 최근 5년간 쓴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비자 심사에서 최우선 요소는 국가안보라며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예비 여행객과 이민자들이 광범위한 심사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비자 신청자가 SNS 사용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빚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미국 정부가 손쉽게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주 막걸리가 제조되는 원리와 과정을 배우고 자신이 직접 막걸리를 만들어보는 행사가 뉴욕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뉴욕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큰 인기에 놀랐다며 한국의 전통주가 미국에 알려지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주최하고 뉴욕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술 빚는 뉴욕 행사가 지난 주말 플러싱 한지박에서 열렸습니다. 막걸리에 대한 추억들을 각자 또 갖고 계셔가지고 누룩이랄지 고두밥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뭐 이런 모임들 계속 없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한국에 여기가 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유난히 막걸리를 즐기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막걸리 만들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잘 쪄진 고두밥을 누룩과 섞어주고 물을 부어 별도 용기에 담아 상온에 열을 해서 보름 정도 발효시키면 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민의 술, 막걸리의 매력에 푹 빠진 참가자들은 외국인 지인들에게도 권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전통주니까 혹시 외국 손님들 접할 때 있을 때 이제 사용해 보려고. 한국 세계화 음식이 막걸리가 더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참 좋은 행사고요. 전 이런 행사가 앞으로 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한식 세계화 추진위 측은 예상치 못한 인기에 다시 한번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분들 참석할 수 있게 좀 큰 규모로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술 빚는 뉴욕 행사는 1일 플러싱 한지박 행사에 이어 2일에는 맨해튼 소주하우스에서 외국인들과 한인 2세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정보기술 공룡 구글과 아마존이 나란히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구글을,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을 각각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과 아마존을 나눠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대 규제 당국이 일종의 업무 분장에 따라 진행하는 구도라는 점에서 한층 강화된 조사가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위반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앞서 구글은 유럽연합에서도 수십억 달러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초대형 IT 기업들의 시장 독점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 당국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의미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뿐만 아니라 최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에도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이들 세 기업을 지목하면서 대단히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개정세법을 추진하며 수천 달러의 감세 효과를 내세운 바 있지만 개정세법이 시행된 지난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감세 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의회 조사처의 개정세법 시행 1주년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근로자 1인당 받은 혜택은 28달러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감세가 임금 상승이나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감세 보너스 44억 달러를 근로자 1억 5,7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30달러도 안 되며 근로자들이 받은 혜택 규모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 혜택과 비교하면 2%에서 3% 수준에 불과해 결국 기업만 감세 혜택을 본 것입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감세 혜택으로 불어난 자금을 자사주 매입에 썼으며 이는 1조 달러를 넘겼고 근로자들이 받은 혜택과 비교해 246배나 큰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는 연방 임금 자료를 조사한 결과 개정세법이 시행된 2018년의 평균 보너스 액수는 2017년의 평균 보너스보다 겨우 1센트 더 많았다며 결국 경기 부양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시 공약한 3%를 밑도는 2.9%로 2016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물가를 고려한 평균 임금 증가율도 1.2%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세무 전문가들도 개정세법 추진 당시 트럼프 정부가 내세웠던 수천 달러의 감세 효과는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의 팁 크레딧 폐지 추진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코르테즈 연방 하원 의원이 뉴욕 주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팁 크레딧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퀸즈와 브롱스 등 14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코르테즈 의원은 팁 크레딧을 폐지하고 팁 근로자들에게도 다른 업종 종사자들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정책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시내 11명 이상의 직원을 둔 업소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15달러이지만 팁을 받는 업종인 레스토랑 서버들에 대한 최저임금은 10달러, 네일업소 종사자들에게는 11달러 35센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팁 크레딧 폐지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검토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요식업계 업주들은 팁 크레딧 폐지가 가격 인상과 직원 해고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업계를 사지로 내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 1,600만 명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검사에서 총 23가지 오염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수돗물은 뉴욕주에서 가장 깨끗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반면 인근 롱아일랜드의 수질은 가장 나빴습니다. 최근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수돗물은 상수도원의 제대로 된 관리로 인해 뉴욕주에서 수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근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수돗물에서는 위험한 오염물질 성분이 검출돼 수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롱아일랜드의 수돗물을 장기적으로 마시면 심장 질환을 얻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갑상선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이 인접한 곳에 있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의 수질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원이 다르고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물은 업스테이트로부터 공급되지만 롱아일랜드는 모래 흙 속을 파 물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640만여 명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상수도원은 타운둥에서 운영 관리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뉴욕주가 뉴욕시의 상수도원 수질 관리 방식을 따라 다른 상수도원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에는 불법 성기능 개선제 같은 위험한 제품이 아직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성기능 강화제 판매로 한인 소매업체들이 적발되면서 소송에 연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부정역에 대한 우려로 연방수사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타운의 한 주류 판매업소, 불법 성기능 개선용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한인업소 10곳 가운데 한 곳꼴로 불법 성기능 강화제를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성기능 강화제를 유통, 제조, 판매하면 연방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불법 성기능 강화제 판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최대 수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하고 좀 별개로 내가 이 제품이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 그걸 몰랐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민사소송에서는 Chain of Product Liability라는 그런 법리가 있어요. 그 인텐트 또는 그 불법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관계없이 그 불법적인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벌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적발된 한인업소들은 FDA 승인을 받은 정식 제품이라는 공급업자의 말만 믿고 제품을 판매하다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소매업체로서는 제조사가 아닌 공급업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이라는 법적인 게 들어오니까 황당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연락 올 수 있는 게 그 세일즈맨이거든요. 근데 세일즈맨은 불통이에요. 전화도 안 되고 어디로 잠적해버려요. 그럼 저희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저희 이제 고문 변호사님한테 이제 여쭤보기도 해도 연방 당국은 불법 성기능 강화제에는 허가 제품보다 최대 5배 이상의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포함돼 급격한 혈압 저하와 체중 감소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만큼 전문의의 처방 없이 제조, 유통, 판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웹사이트에는 불법 성기능 강화제 제품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한편 미 전역의 세븐일레븐 300여 곳도 불법 성기능 강화제 판매 혐의 소송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반대로 낙태를 지지하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여성의 생식권에 관한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캘리포니아주는 낙태를 고려 중이거나 낙태를 원하는 모든 여성을 언제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는 저소득 여성을 위한 주정부 지원, 낙태 서비스 등 캘리포니아주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생식 보건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뉴섬 주지사는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와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와 함께 여성이 합법적으로 낙태할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에도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의 국제인권소위 위원장인 캐런 베스 연방하원 의원이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과 한인 앤디킴 의원 등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11명이 참여했으며 미국과 북한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결의안 채택 60일 이내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발표한 2019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 당선자 명단에 24학군의 헨리 최, 25학군의 에드워드 김 등 2명이 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퀸즈에서 2명만 선출하는 고교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공동회장을 역임했던 라정미 변호사가 결선 투표에 진출해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역대 최다인 1,066명이 출마했으며 2,597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은 자신이 발의한 뉴욕시 내 모피 판매 금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하고 조례안 폐기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해당 업계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으며 종교적 의미가 있는 모피 의상을 고수해온 유대계 커뮤니티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편 뉴욕시 섬유업계는 존슨 의장이 내용을 바꾼 조례안을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 파라머스타운 의회가 최근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 봉지 사용에는 10센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주의회 차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뉴저지주에서 최대 쇼핑 지역인 파라무스의 타운의회가 일회용 봉지 퇴출을 결정할 경우 주의회 법안 처리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1도, 섭씨 영상 22도, 밤 최저 기온 61도, 섭씨 영상 16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곳에 따라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